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생각길 모임에 와주셔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저는 오래도록 깊은 생각을 나누며 사리길 이끄는 이야기를 해온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마치 오랜 누리동 영상을 만들어 온 이처럼 여러분께 삶을 바라보는 눈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엇갈림을 피하고 내가 바라는 맺음을 얻는 오직 하나의 길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더불어 서로 으르렁대지 않고도 맞은편 사람을 이기는 재주를 보여준 옛날 사람인 묵자 이야기도 곁들여 볼까 합니다. 혹시 살면서 일터에서나 집에서나 그리고 누리공간에서까지 크고 작은 다툼에 시달려 본 적 있으신가요? 사실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부딪힘은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단출한 길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한 가지 바탕은 의외로 누구나 쉽게 써먹을 수 있지만 잘 안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라도 사람 사이 엇갈림이나 다툼 때문에 조금이라도 속이 답답해져 본 분들이 있다면 지금부터 잠깐만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분명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제 이야기가 꽤 마음에 들면 앞으로도 더 많은 사리길 나눔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함께 나아가는 누리동 영상 구독과 손가락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사람은 왜 그렇게 자주 부딪히고 다투는 걸까요? 저도 한때는 왜 이런 다툼이 끝없이 생길까 하고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다투는가 라는 물음을 깊이 파고들기보다 그저 다툼 자체에만 매몰되곤 합니다. 저는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사람들 다툼의 가장 큰 근원은 바로 모두가 자신을 한가운데 두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말하자면 내 것이 가장 옳다라는 마음이 너무 세다는 거죠. 이걸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맞은편 사람의 속마음을 조금이나마 들여다볼 수 있고 부딪힘을 줄이면서 내가 바라는 열매를 어느 정도 이끌어낼 수 있게 됩니다. 누군가는 내가 이기적이라고? 난 전혀 그렇지 않은데 하고 발끈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우리 모두 속으로는 크든 작든 제 욕심을 품고 있습니다. 이건 결코 나쁘기만 한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서로 으르렁대는 이유 중 큰 부분이 바로 내 생각이 옳다, 내 생각은 틀렸다라는 독단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 다툼이 벌어졌을 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화를 낼까? 라며 맞은편 사람만 탓하기 전에 저 사람도 자기 틀 안에서 날 보고 있구나. 나 역시 내 틀 안에서만 저 사람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하고 돌아보면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렇다면 엇갈림 없이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고 물으실 텐데 사실 답은 꽤나 단순합니다. 바로 맞은편 사람도 나처럼 자기만의 견고한 틀을 두르고 있다. 이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상대가 나는 이게 옳아 라고 목소리를 높일 가능성이 높다는 걸 미리 알면 굳이 정면에서 맞서기보다 일단은 그 말에 귀를 기울여 줍니다. 내가 속으로 찬성하지 않는다 해도 먼저 맞은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여주면서 흐름을 부드럽게 이어가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조곤조곤 제 생각을 보태면 맞은편 사람도 어느 정도는 그 말도 일리가 있지 하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런 흐름이 말하자면 다툼 없이 이김입니다. 무조건 시끄럽게 목청을 높이고 환한 기색으로 독한 말을 퍼붓고 맞은편 사람의 아픈 부분을 콕콕 찔러서 상처 주는 것만이 이기는 방법은 아니라는 뜻이죠. 되레 그런 방식은 당장은 속이 풀릴지 몰라도 나중에는 내 기분이 씁쓸해지고 맞은편 사람의 심술이나 원망만 키워서 더 큰 골칫덩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내가 누릴 이익까지 날아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내가 왜 다투는가? 내 바람은 결국 내 주장을 받아들이도록 하고 싶은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말다툼에서 내 말이 틀렸어 하며 이기는 그 순간의 쾌감에만 빠져 있다 보면 정작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얻지 못하고 그저 찜찜함과 뒤끝만 남기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이 엇갈림을 피하고 내가 바라는 맺음을 얻는 길들 나름의 꾀로 잘 써먹으면 일상에서도 무척 쓸모가 많습니다. 사람마다 성격과 취향은 다르지만 알고 보면 우리 속마음은 얼추 비슷하거든요.
나름 뛰어나다고 평가받은 옛사람들도 본질적으로 나는 옳다라는 마음자리를 지니고 살았습니다. 이쯤에서 떠오르는 옛사람 말이 있습니다. 흐름을 꽉 막으면 압력이 세진다. 물기를 조금 돌려주면 물은 부드럽게 흘러간다. 이런 식의 말인데요. 살면서 모든 문제를 싸움으로 해결하려 들면 맞은편 사람은 더 세게 맞서올 뿐입니다. 하지만 내가 내 자리나 실력을 알맞게 키우고 다지면 남들은 감히 쉽게 넘보지 못하거나 그냥 비켜가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꼭 으르렁대지 않아도 내 앞길에 놓인 걸림돌을 치울 수 있는 슬기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어둠과 대놓고 싸우는 것보다는 내 안의 빛을 더욱 크게 밝히면 어둠이 저절로 물러난다는 비유도 있습니다. 요컨대 싸움으로 맞서기보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게 현명하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옛사람 말이나 옛방식은 요즘 시대와 안 맞아라며 콧방귀를 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타고난 본바탕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굴러가는 큰 줄기도 생각보다 쉽게 바뀌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간 옛사람들의 슬기와 통찰을 엿보고 곰곰이 새겨두는 건 생각보다 큰 힘이 돼요. 이제 여기서 저 옛날 춘추전국 시절에 싸우지 않고 이기는 길들 몸소 가르친 놀라운 사람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묵자입니다. 묵자는 널리 정을 베풀어라 라는 생각을 기반으로 삼았던 분입니다. 전해지는 말로는 원래 공자를 따르던 사람이었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묵자는 좀 더 실용적인 면을 강조하며 여러 사람들에게 싸움 없이 서로 으르렁대지 않고도 원하는 맺음을 얻을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묵자가 남긴 말 가운데 자름다운 이는 문 밖을 나서지 않아도 여러들 끌어들이길 바란다. 빛나는 이름을 되레 알리려 하기보다는 내면을 튼튼히 다지는 게 낫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말도 결국 외부 과시에 집착하기보다 자신을 갈고 닦는 쪽이 이롭다는 뜻이지요. 오늘은 묵자가 전한 싸우지 않고 이기는 7가지 재주 가운데서 5가지만 뽑아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숫자를 붙일 필요 없이 줄줄이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헛된 말싸움을 되도록 피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언성을 높여 다투다 보면 내 목소리를 굽히지 못하는 일이 많아요.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런 말싸움에서 얻어내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길 듯해도 이기고 나면 맞은편 사람과의 사이가 나빠지기 쉽고 지면 지는 대로 기분이 망가지죠. 그래서 굳이 헛된 말싸움에 시간을 쏟기보다 한 번 더 웃으며 넘기는 편이 훨씬 내게도 이롭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곁들이고 싶은 생각은 말싸움을 해서 내가 이긴다 한들 그게 정말 내게 득이 될까 하는 점입니다. 맞은편 사람의 스스로를 귀히 여기는 마음까지 꺾어가면서 얻은 승리는 결국 나도 기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말로 으르렁거리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 이 싸움에서 이겨서 내가 무엇을 얻을까 하고 잠깐 멈춰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묵자는 스스로 낮추는 몸가짐이야말로 가장 큰 아름다움이라 말했습니다. 옛말에 큰 물줄기는 작은 물기를 마다하지 않는다는 비유가 있지요. 그처럼 스스로 낮추는 태도야말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매서운 비판도 두루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함의 시작점입니다. 아무리 잘난 이라도 이 세상과 견주면 티끌 같을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 자신의 그릇이 아직 작음을 알고 더 배우고 채우려는 마음으로 낮은 곳에 스스로를 두는 것이 결국은 나를 더 크게 만들어줍니다. 또 비워야 채울 수 있다는 말도 무척 인상 깊습니다. 무언가 이미 가득 차 있다면 새롭게 담을 자리가 없지요. 사람들 사이 부딪힘도 알고 보면 내 안에 내가 가진 생각이 너무 꽉 차 있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생각이 맞아, 내 방식이 최고야라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으니 다른 이의 말을 제대로 못 듣고 트집만 잡게 되죠. 그러다 보면 피로가 쌓이고 오히려 나도 더 날카롭게 굴고야 맙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내 마음 한편을 비워둘 줄 아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뽐내지 말아으는 가르침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낯빛 뒤틀린 사람들이 많아서 내가 괜히 자랑하거나 뽐내면 시기받을 뿐 아니라 나를 넘어뜨리려는 이들까지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옛날 슬기로운 이들은 종종 빛을 감추고 우둔한 척하라고 말했습니다.
드러나지 않게 차분히 내 역량을 끌어올리면 괜한 시샘에 휘말릴 일을 줄일 수 있다는 뜻이죠. 끝으로 사나운 속내를 품은 이를 가능한 한 멀리하라는 말도 있습니다. 예전 말에 이런 이들을 못된 마음쟁이라 부르곤 했는데 이들은 내게 직접 해가 되지 않아도 언젠가는 비방과 모함으로 내 일상을 어지럽힐지 모릅니다. 게다가 이런 이들은 오래도록 앙심을 품거나 트집을 잡아 큰 상처를 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 굳이 얽혀서 내가 시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현명한 이들은 이런 부류를 무리하게 바꾸려 들기보다 적당히 거리를 두었지요. 이처럼 묵자가 알려주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재주는 결국 내 안의 틀부터 바로 세우고 남과 부딪히기 전에 미리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볼 줄 아는 여유를 기르는 데 있습니다. 허황된 자존심 싸움에 골몰할 필요도 없고 내 온 힘을 상대를 눌러버리는 데 쓸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부드럽게 품으며 말랑하게 다가가서 원하는 바를 얻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점이야말로 사는 길을 수월하게 만드는 묘수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혹시라도 일이 꼬이거나 사람 사이 다툼이 생길 때, 아 맞다.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뭘까? 이 다툼에서 이긴들, 과연 내게 도움이 될까? 하고 다시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러면 정말 쓸데없는 충돌은 자연히 줄어들 거예요. 여기서 잠깐 제가 거듭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모든 요령이란 결국 사람은 모두 자신을 귀히 여기는 이기심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걸 이해하고 상대를 대하면 만한 부딪힘은 미리 누그러뜨릴 수 있습니다. 이건 일상 속 작은 말싸움에서부터 커다란 협상 자리까지도 유용합니다. 회사 생활이나 가족 간 갈등, 혹은 누리공간 댓글 싸움 등등 모든 곳에 적용해 볼 만해요. 한번 익혀두면 분명 삶이 훨씬 수월해질 겁니다. 혹시 또 누군가는 이렇게까지 다 내려놓으면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하고 물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나 자신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확실히 요구할 게 있으면 주장해야지요. 다만 그 과정에서 먼저 맞은편 사람의 생각을 약간이라도 안심하게 만들어주면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낼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는 뜻입니다. 늘 강조하지만 으르렁거리고 고함 지른다고 얻어내는 건 결국 뒤끝만 남을 때가 많습니다. 기분 상한 맞은편 사람은 잊지 않고 언젠가는 훨씬 크게 되갚으려 들지도 모릅니다. 이런 점에서 싸움 없이 이기는 길든 결국 더 큰 이익을 지켜내는 길이기도 합니다. 내가 얻고자 하는 바를 오래도록 누리려면 남과의 관계 역시 크게 깨뜨리지 않는 편이 낫잖아요. 그래서 옛사람들은 이 법칙을 가르치며 센 힘으로 찍어 누르는 건 쉬워 보이지만 결과적 손실이 훨씬 더 클 수 있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건 거창한 이론이라기보다는 작은 일상 팁 같은 것이기도 합니다. 우린 다투기 쉬운 순간에 자주 감정이 울컥 치밀어 올라서 나중에 후회할 말을 해버리고 맙니다. 아, 아까 그 말은 너무 심했어. 괜히 저 사람을 건드렸나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미 뱉어버린 말은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때그때 내가 진짜로 뭘 원하는지, 그리고 상대가 뭘 원하는지를 잠깐 떠올려 보면 불필요한 충돌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모두 어느 정도 이기심을 갖고 산다. 둘째로, 그래서 각자 자기 틀 안에서만 세상을 보고 있다. 셋째로, 다툼을 피하고 싶다면 맞은편 사람도 나처럼 자기 틀이 견고하다는 걸 인정하고 먼저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자. 넷째로, 말싸움으로 당장 이겨봤자 내게 돌아올 이익이 얼마나 클까? 오히려 관계가 틀어지고 뒤에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다섯째로,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내 걸 다 양보하라는 게 아니라 말랑말랑한 접근으로 내 바람을 이끌어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묵자가 말한 것처럼 헛된 말싸움은 피하고 스스로 낮추고 내 마음을 비우고 괜한 뽐냄은 삼가고 속이 좋지 못한 사람은 되도록 거리를 두라는 이 5가지는 아주 보편적인 슬기입니다. 우리 생각길 모임에서 이 원리를 잘 익히고 일상에서 조금씩 적용해 본다면 지금보다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사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걸 몸에 익히면
예컨대 직장 상사나 동료와 얽히는 문제, 가족과의 오해, 누리공간에서 벌어지는 댓글 충돌 등에서도 마음의 짐이 덜어질 거예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길은 결코 비겁하거나 약한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여유와 강인함에서 나오는 지혜라고 봅니다. 사람이란 의외로 부드러움에 쉽게 마음을 열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렇듯 크고 작은 다툼으로 머리를 싸매며 살다 보면 정신적 피로와 소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우리 삶은 한 번뿐이고 내 기운은 한계가 있으니까요. 굳이 불필요한 곳에 힘을 쏟아버리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묵자의 가르침을 빌려 다시 한번 다짐해 봅시다. 싸움이 모든 걸 해결하지 않는다. 차라리 슬기롭게 돌아가는 길이 있다. 이렇게 마인드를 바꾸면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편안해지고 내일은 또 한 뼘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살이기를 가면서 마주치는 숱한 갈림길에서 매번 정면 충돌을 택하면 결국 내 안의 빛마저 꺼져갈지 모릅니다.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는 편이 훨씬 지혜롭고 내게도 이롭고 주위에도 좋습니다. 내 빛을 더욱 또렷이 밝히면 누군가는 그 빛에 이끌려 제 발로 다가와 주기도 합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려면 결국 내 빛을 기르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다시 말해, 나는 내 안을 먼저 다듬고 맞은편 사람도 나와 비슷하게 자신이 옳다는 틀에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감정적으로 치달아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습니다. 그저 서로 다른 길이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서 부드럽게 내 주장을 제시하면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걸 얻어낼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이게 진정한 의미의 이김입니다. 살면서 때로는 내 편견 때문에 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지 못하고 중간에 끊어버리곤 합니다. 그러다 보면 실수도 하고 뒤늦게 그런 뜻이었나? 미리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언제나 내 마음을 조금 비우고 상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차근차근 듣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 과정에서 이 부분은 인정할 만하네 하고 수긍하면 대화는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그 다음 내가 내 의견을 내놓으면 상대도 그래, 내 말도 그럴듯하네 하고 열어줄 때가 많아요. 이렇게 서로 듣고 들려주는 사이에 다툼이 잦아들 뿐 아니라 어느새 우리가 바라던 맺음까지 얻게 됩니다. 그러니 꼭 기억해 주세요. 맞은편 사람과 부딪힐 기미가 보이면 내가 정녕 원하는 것은 뭘까? 이 다툼에서 내가 얻고 싶은 건 무엇인가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걸 얻으려면 굳이 감정을 폭발시킬 필요가 없다는 점을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길을 잘 몸에 익히셔서 남은 살이기를 더 평화롭고 풍요롭게 누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디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이런 살이길에 대한 생각들을 더 자주 전해드리고 싶으니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살며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손가락치기로 좋은 느낌을 전해주신다면 더 많은 영상과 이야기를 빨리 전해드리는데 힘이 됩니다. 정말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은 분명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슬기롭게 헤쳐나가실 분들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이렇게 생각과 경험을 나누는 것 자체가 이미 서로에게 큰 배움이 되거든요. 저도 더 좋은 이야기와 깨달음을 전해드리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을 한 줄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엇갈림을 거치지 않고도 내가 바라는 바를 얻으려면 맞은편 사람의 틀을 인정하고 부드럽게 접근하라. 그리고 묵자가 전해준 말싸움을 피하고 스스로를 낮추며 마음을 비우고 함부로 뽐내지 않고 못된 마음을 가진 이와는 거리를 두라는 5가지 지침을 실천해보세요. 그러면 분명 나도 살기 편해지고 주변도 훨씬 평온해질 거라 믿습니다. 끝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깊은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렇게 오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께서 이 이야기를 일상에 녹여내셔서 누군가와 다툼 없이 서로에게 기분 좋은 결실을 얻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더 나은 영상과 소리책 그리고 여러 가지 나눔으로 다시 찾아뵐 테니 계속 함께 걸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해드리고 저는 또 다른 살이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